나이가 들수록 삶의 많은 부분이 집이라는 공간에 의해 결정된다. 젊을 시절에는 일과 외부 활동이 많아 집은 단지 쉬는 공간일 뿐이지만 노년기에는 하루 대부분을 집에서 보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몇 배는 더 커진다. 이때 주거 형태, 즉 내 집인지 남의 집인지가 정서적 안정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자가주택에 살고 있는 노년층은 대체로 심리적 안정감이 크다. 집값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월세나 전세 갱신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고 노후에 큰 지출이 없어지는 효과도 있다. 반면 월세나 전세 형태로 사는 노년층은 경제적 부담과 불확실성 속에서 불안한 일상을 보내기 쉽다. 계약 갱신 시 집주인의 의사에 따라 이사를 강요받을 수 있고 전세금을 마련하거나 월세를 감당해야 하는 스트레스가 생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특히 연금이나 적은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노년기에는 이런 주거 불안이 곧 건강 문제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런 현실 속에서 자가주택이 없는 경우 대안은 다양하다. 우선 일정 나이 이상이 되면 가입 가능한 주택연금 제도를 검토할 수 있다. 이는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담보로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는 제도다. 자녀에게 물려줄 집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에서 심리적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경제적 자립과 품위 있는 노후 생활을 위해 필요한 선택일 수 있다. 또 하나의 대안은 다운사이징이다. 넓은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유지하느라 드는 관리비, 난방비, 세금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더 작고 관리가 쉬운 주택으로 옮기는 방식이다. 크기가 작더라도 복지시설, 병원, 마트 등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이라면 더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다. 최근에는 공유주택이라는 개념도 노년층 사이에서 서서히 확산되고 있다. 이는 같은 또래 노인들이 한 공간을 나누어 쓰며 각자의 독립성을 유지하되 식사나 운동, 대화 같은 일상은 함께 나누는 형태다. 가족과 떨어져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 이웃과의 교류가 부족한 경우에 특히 효과적이다. 물론 사생활 보호 문제나 생활 습관 차이 등의 단점도 있지만 소통과 돌봄이 있는 생활을 원하는 이들에게는 긍정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72세 김영자 씨는 평생을 전세로 살아오다가 68세에 주택연금을 활용해 자신 명의의 낡은 집을 담보로 매달 일정 금액을 받고 있다. 덕분에 기초연금과 주택연금만으로도 생활이 가능해졌고 병원비나 식비 걱정 없이 취미생활도 즐기고 있다. 반면 같은 나이의 박모 씨는 매달 40만 원의 월세를 부담하며 살고 있는데 연금으로는 생활비 충당이 어려워 주 3회 마트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다. 몸이 아플 때는 일을 쉬기도 힘들다. 이처럼 노년기에는 집의 형태가 삶의 방향을 좌우하게 된다. 또 다른 예로는 공유주택에 입주한 76세 이 씨의 사례도 있다. 그는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뒤 깊은 우울감을 겪었지만 친구의 소개로 입주한 공유형 실버하우스에서 식사를 함께하고 운동도 하며 새로운 활력을 되찾았다. 의료기관과 가깝고 같은 또래 입주자들과의 정기적인 모임 덕분에 삶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다고 말한다. 결국 노년기의 행복은 집이라는 공간에서 출발한다. 안정적인 보금자리는 단순한 주거지를 넘어 정신적 안식처가 되고 불안 없는 공간은 건강과 정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내 집이냐 남의 집이냐 크냐 작으냐보다 중요한 것은 안정성과 지속성이다. 노년기에는 더 이상 대출이나 투자로 모험을 하기보다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주거 형태를 신중히 선택하고 가능한 한자립적인 삶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누구나 마지막까지 편안하고 dignified한 삶을 살 권리가 있다. 그 출발점은 바로 내가 머무는 집이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가장 큰 관심사가 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병원, 약, 운동만을 생각할 뿐 정작 하루 24시간을 보내는 집이라는 공간이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는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노인의 건강 문제 중 상당수는 생활 공간에서 시작된다. 미끄러운 바닥, 어두운 조명, 추운 실내 온도, 계단이 많은 구조는 낙상이나 관절 통증,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은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곧 병원과 같은 기능을 해야 한다. 즉, 아프고 나서 병원을 찾기보다는 아프지 않도록 집 자체가 건강을 지켜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대표적인 예가 단열이다. 겨울철에 집 안의 보온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노인은 저체온증이나 관절 통증을 겪을 수 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을 가진 경우 갑작스런 온도 변화는 심각한 건강 위협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여름에는 통풍이 되지 않는 답답한 구조로 인해 열사병이나 무더위 스트레스가 증가한다.
따라서 벽과 창문의 단열 상태를 점검하고 외풍이 심한 창문은 뽁뽁이, 커튼, 방풍, 테이프 등을 이용해 보완하는 것이 좋다. 냉난방비를 줄일 뿐 아니라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셈이다. 또한 조명 역시 중요한 요소다. 노화가 진행되면 눈의 시력이 떨어지고 빛에 대한 민감도도 낮아지기 때문에 어두운 실내는 사고 위험을 크게 높인다. 특히 화장실, 부엌, 계단, 거실 통로처럼 자주 이동하는 공간은 충분한 밝기의 조명이 필요하다. 간접등을 활용하거나 센서 등을 설치하면 야간에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고 시야가 확보되면 심리적 안정감도 커진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조명이 잘 설치된 노인가정에서는 낙상 사고가 30% 이상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 바닥도 마찬가지다. 미끄러운 대리석 바닥이나 경사가 있는 마루, 턱이 높은 출입문은 낙상의 원인이 된다. 넘어지는 사고는 단순히 다치는 문제를 넘어서 고관절, 골절이나 척추 손상으로 이어져 장기 입원이나 거동 불편이라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욕실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마루에는 미끄러지지 않는 러그나 쿠션 매트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문턱은 낮추고 가능한 경우 손잡이나 난간을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 하나의 핵심은 온도, 습도, 채광이다. 이 세 가지는 집안의 공기질과 신체 컨디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겨울철 실내 온도는 2022도, 습도는 4060%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 너무 건조하면 기침, 호흡기 질환, 피부 건조증이 생기고 너무 습하면 곰팡이와 세균 번식이 쉬워져 면역력이 떨어진다. 특히 만성기관지염이나 천식을 가진 노인에게는 이러한 환경 변화가 더욱 치명적이다. 따라서 가습기나 제습기, 공기청정기를 적절히 사용하고 하루에 한두 번은 환기를 시켜 공기를 순환시켜주는 습관이 필요하다. 햇빛을 잘 받는 집은 면역력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햇빛을 통해 비타민 D가 생성되면 뼈 건강을 지킬 수 있고 우울감도 예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75세 정순자 씨는 서울의 오래된 빌라에 살며 겨울마다 손발이 시리고 관절이 욱신거리는 통증으로 고생했다. 자녀의 권유로 창문에 단열 시트를 붙이고 바닥에 쿠션 매트를 깔았더니 난방비도 줄고 통증도 많이 완화됐다. 반면 비슷한 나이의 박모 씨는 조명이 어두운 집에 살다 밤중에 화장실을 가다 넘어져 엉덩이뼈에 금이 가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처럼 작은 환경 개선 하나가 병원비를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집은 몸을 쉬게 하는 곳이 아니라 몸을 지키는 곳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점검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한가, 조명은 충분한가, 바닥은 미끄럽지 않은가, 겨울에 너무 춥거나 여름에 덥지는 않은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보험이 아무리 좋아도 넘어지고 다친 뒤에 치료하는 것보다 집에서 예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노년기에는 병원 가까운 집보다 병원이 덜 필요한 집이 더 좋은 집이다. 우리 삶의 질은 결국 집 안의 공기, 빛, 바닥, 구조와 같은 작은 요소들에서 결정된다. 그래서 노후 주거는 단지 따뜻하고 조용한 집이 아니라 건강을 지켜주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집을 잘 꾸리는 일이 곧 건강을 지키는 일이며 결국 병원비를 아끼는 최고의 비결이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많은 사람이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된다. 나는 앞으로 혼자 살게 될까?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 지낼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단순한 생활 방식의 선택을 넘어 삶의 질과 정서적 안정, 그리고 자존감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특히 자녀와 함께 살 것인지 아니면 독립적으로 따로 살 것인지는 노후의 심리적 독립성과 물리적 안정성이라는 두 축 사이의 균형을 요구한다. 과거에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형태로 여겨졌지만 지금은 각 세대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문화가 자리 잡으며 이 선택은 더 이상 정답이 없는 개인의 결정이 되었다.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 식사나 병원 동행,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한 대응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 손주들과의 정서적 교류, 가족 간의 일상적인 소통은 외로움을 덜어주는 중요한 요소다. 그러나 반대로 세대 차이, 생활 습관의 차이, 역할의 모호성으로 인해 갈등이 생기기 쉽고 부모가 눈치를 보거나 자존감이 낮아지는 경우도 있다. 특히 집안일이나 손주 돌봄이 당연한 의무처럼 여겨지는 경우 노년기의 삶은 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노동으로 바뀔 수 있다. 실제로 한 사례에서는 70대 김모 씨가 아들 부부와 동거하면서 손주 육아를 맡았는데 정작 본인은 병원 갈 시간조차 없을 만큼 하루 종일 바쁘고 가사와 육아에 치이다
우울증을 겪게 되었다고 한다. 가족과 함께 살아도 존중과 균형이 없다면 외로운 노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반면 혼자 사는 1인 가구는 자유로운 생활이 가능하고 생활의 주도권을 온전히 자신이 가질 수 있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상을 꾸려갈 수 있다는 점은 큰 장점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정서적 고립과 외로움은 점점 커지고 위급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불안감은 늘어난다. 특히 혼자 아플 때, 병원에 혼자 가야 할 때, 명절이나 생일처럼 가족이 생각나는 날은 더욱 외로움을 느끼기 쉽다. 실제로 혼자 사는 78세 최 씨는 건강은 좋지만 명절마다 불 꺼진 집에서 혼자 밥을 먹으며 우울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한다. 반대로 1인 가구이지만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외로움을 극복한 사례도 있다. 74세 박모 씨는 혼자 살지만 매주 복지관 노래 교실에 참여하고 근처 도서관 자원봉사를 하며 이웃들과 활발히 교류하고 있다. 그는 같이 사는 가족은 없지만 인사 나눌 이웃과 이야기를 나눌 친구가 있어서 덜 외롭다고 말한다. 이처럼 1인 가구든 동거든 중요한 것은 심리적 독립성과 사회적 연결을 어떻게 유지하는 애이다. 함께 산다고 다 안정적인 것도 아니고 혼자 산다고 다 불안한 것도 아니다. 자녀와 함께 살 경우에는 역할과 기대치를 명확히 해야 하고 혼자 살 경우에는 외부 커뮤니티와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한다. 복지관, 주민센터, 교회, 노인대학, 지역 자조모임 등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은 1인 가구, 노인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좋은 수단이다. 때로는 온라인 커뮤니티도 외로움을 덜어주는 역할을 한다. SNS나 유튜브를 통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거나 같은 연령대의 경험담을 나누는 일도 큰 위안이 된다. 또한 최근에는 반동거라는 형태도 늘고 있다. 이는 자녀나 친지와 한 집에 살되 생활 공간을 일정 부분 분리하거나 주말에만 함께 생활하는 방식이다. 독립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식으로 노년기 주거 형태의 하나로 점차 주목받고 있다. 이외에도 실버타운, 공공임대주택, 1인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공동체 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 대안이 생기고 있으며 혼자 살더라도 혼자가 아닌 삶을 설계할 수 있는 환경이 점점 마련되고 있다. 결국 노년기의 주거는 누구와 함께 사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살 것인가 혹은 혼자서도 어떻게 잘 살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가족과의 동거든 혼자만의 독립이든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나의 삶의 균형과 행복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노후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새로운 시기이며 그 시기를 어떻게 보낼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다. 혼자인가, 함께인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관계 안에서 내 마음이 외롭지 않고 내 삶이 존중받고 있는가이다. 70세 이후의 삶을 계획할 때 많은 사람이 가장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고쳐서 계속 살 것인가, 아니면 더 안전한 집으로 이사를 갈 것인가이다. 이 선택은 단순히 구조나 인테리어 문제를 넘어 남은 노후의 삶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결정이 된다. 특히 노년기의 주거 환경은 건강, 활동성, 정서, 안정 등 삶의 모든 측면에 직결되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루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실제로 수리나 구조 변경이 필요한 타이밍을 놓치면 오히려 더 큰 공사비가 들고 그로 인해 생활에 불편이 생기거나 심각한 건강 악화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한동안 욕실 바닥에 물이 고이던 것을 방치한 78세 이모 씨는 결국 폐수관 누수로 인해 욕실 전체를 철거하고 새로 공사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집을 비워야 했고 공사 소음과 분진으로 호흡기 질환이 악화되었다. 반대로 74세 김순자 씨는 화장실에 물이 잘 빠지지 않자 즉시 배수 공사를 하고 동시에 안전바와 미끄럼 방지 매트를 설치했다. 이후 욕실에서 넘어질 위험이 줄었고 자녀들도 한결 안심하게 되었다. 이런 차이는 결국 시기를 놓치지 않고 미리 준비했느냐에 따라 갈린다. 노년기 리모델링의 핵심은 멋이 아니라 안전과 편리함이다. 즉, 구조는 그대로 두더라도 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만 현명하게 고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첫 번째로 고려할 곳은 화장실이다. 바닥은 항상 물기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미끄러짐 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공간이다. 노인의 낙상 사고 중 대부분이 화장실에서 발생한다는 통계도 있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타일이나 매트를 깔고 변기 옆과 샤워기 옆에는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면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변기 높이를 약간 높이는 것만으로도 무릎과 허리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두 번째는 난방이다.
나이가 들수록 추위에 민감해지고 순환계 질환이 있는 경우 체온 유지가 건강에 직결된다. 오래된 집은 방마다 난방이 고르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이런 환경에서는 관절통, 감기, 심지어 뇌졸중 위험도 커진다. 방마다 온도 조절이 가능하도록 개별 온도 조절기를 설치하거나 난방이 잘 안 되는 방에는 전기 패널이나 온열 매트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단열 창호나 문풍지, 커튼 등을 활용해 외풍을 막는 것 또한 기본적인 건강 대비책이다. 세 번째는 조명과 스위치다. 시력이 떨어지는 노년기에는 조명이 어두우면 이동 중 넘어질 위험이 크다. 따라서 기존의 형광등보다 밝고 눈부심이 적은 LED 등으로 교체하고 특히 거실, 주방, 복도 등 자주 다니는 곳에는 센서 등을 설치하면 더욱 안전하다. 또한 스위치를 벽에 낮은 위치로 옮기거나 침대 옆에서도 조명 제어가 가능하도록 리모컨 조명을 설치하면 야간 활동이 훨씬 편리해진다. 네 번째는 문턱과 바닥이다. 문턱은 낮추거나 완전히 없애는 것이 좋고 바닥은 미끄럽지 않고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로 교체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쿠션감 있는 장판이나 탄성 폴리우레탄 바닥재는 넘어졌을 때 충격을 완화해준다. 노이는 작은 충격에도 골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섯 번째는 주방과 수납 공간이다. 주방은 하루에도 몇 번씩 사용하는 곳이지만 상부장이나 바닥 수납 공간이 너무 높거나 낮으면 허리와 어깨에 부담을 준다. 따라서 손이 잘 닿는 위치에 자주 쓰는 물건을 정리하고 무릎을 꿇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무거운 냄비나 도구는 가볍고 손잡이가 편한 제품으로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서랍에는 자동 멈춤 기능이 있는 제품을 사용해 손이 이끼는 사고도 예방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사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일까? 집이 너무 낡고 구조적 문제 누수, 균열 등가마나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 경우, 혹은 엘리베이터 없는 고층 빌라나 계단이 많은 단독주택처럼 구조적으로 노인에게 불편한 환경이라면 고치는 것보다는 옮기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 특히 병원, 약국, 시장, 대중교통이 가까운 곳으로 이사는 노년기 생활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인다. 이동이 불편한 상황에서 버스를 타기 위해 먼 거리까지 걸어야 한다면 생활 자체가 점점 위축되기 때문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집이 앞으로 10년 이상 편안하고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무조건 새 아파트로 이사한다고 해서 행복한 노후가 보장되진 않는다. 반대로 오래된 집이라도 손볼 곳을 제때 고치고 나에게 맞는 구조로 바꾼다면 내 집이 가장 따뜻하고 든든한 안식처가 될 수 있다. 고칠 것인가? 이사할 것인가? 이 질문은 결국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답과 같다. 지금 내 삶에 꼭 맞는 집을 만드는 일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노후 준비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하루의 대부분을 집에서 보내게 된다. 외출이 줄어들고 활동 반경이 좁아질수록 집이라는 공간은 단순한 주거지를 넘어 감정을 지탱해주는 정서적 중심이 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그 공간이 나를 어떻게 반겨주느냐이다. 즉, 집이 나를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곳일수록 삶의 만족도는 높아지고 반대로 지저분하고 어두운 집은 마음마저 침체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노년기의 집은 삶의 무대이자 감정의 거울로서 작은 요소 하나하나가 기분과 건강에 영향을 준다. 먼저 청결감은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어지럽고 먼지가 많은 집은 단순히 보기 불편한 것을 넘어 무기력과 우울감을 유발할 수 있다. 반면 깔끔하게 정돈된 집은 마음까지 정돈되는 느낌을 주며 나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높인다. 특히 고령자일수록 정리된 공간이 주는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 물건이 제자리에 있으면 찾는데 불편이 없고 불필요한 움직임이 줄어들어 낙상 위험도 줄어든다. 매일 아침 커튼을 걷고 이불을 털고 간단히 먼지를 닦는 습관만으로도 하루의 시작이 달라질 수 있다. 실제로 혼자 사는 76세 박모 씨는 매일 아침 음악을 틀고 집안을 정리하면서 몸을 움직이면 기분이 따라 올라간다고 말한다. 두 번째는 향기다. 사람은 냄새를 통해 기분을 조절하기도 한다. 눅눅하고 탁한 냄새가 나는 집은 자연스럽게 의욕을 떨어뜨리고 반대로 좋아하는 향기, 예를 들어 라벤더, 편백, 허브향 등은 마음을 차분하게 하거나 상쾌하게 해준다. 디퓨저나 천연 방향제를 활용하거나 커피를 내리는 향, 자주 환기의 바깥 공기를 들이는 것만으로도 공간의 기운이 바뀐다. 특히 냄새에 민감한 분들에게는 향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인테리어와도 같다. 채광도 무시할 수 없다.
햇볕이 잘 드는 집은 자연광으로 공간이 환해지고 그 자체로 에너지를 불어넣는다. 빛을 충분히 받으면 뇌에서 세로토닌이 분비되어 우울증 예방에 도움이 되며 비타민 D 합성을 도와 뼈 건강도 유지할 수 있다. 반대로 어두운 집, 조명이 부족한 공간은 시야를 좁게 만들고 자연스럽게 몸과 마음을 움츠러들게 한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햇살을 들이기, 낮 시간 동안 커튼을 열어두기, 가구 배치를 바꿔 채광을 극대화하는 것만으로도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진다. 네 번째는 식물이다. 살아있는 식물이 있는 공간은 그 자체로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화분에 물을 주고 새순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는 일은 큰 에너지를 주며 외로움을 완화하는 데도 탁월하다. 실내 공기를 정화하는 기능까지 있는 식물은 노년기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정성껏 키운 난초 한 그루, 싱싱한 스킨답서스, 작은 다육이 하나라도 눈에 들어오는 위치에 두면 내가 돌보는 것이 있다는 감각이 무기력을 막아준다. 예를 들어 80세 김 씨는 작은 아파트 베란다에서 허브와 고추를 키우며 하루에 한 번은 꼭 웃게 된다.